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공학 2주차 강의가 되겠고요. 오늘은 그 터널공학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주차 강의를 통해서 이 터널공학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을 좀 짧은 시간에 살펴봤고요. 이런 터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지금 여러분들 그 강의 노트로 지금 제공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 이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지금 터널 부분을 정리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주요 초점은 지금 여러분들 토목기사 시험에서 출제되는 이런 부분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지금 이 안반의 기초적인 지금 이해입니다. 용어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전리란 무엇인가, 단층이란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여러분들 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다음은 이제 굴착을 해내는 부분입니다. 터널을 이제 굴착을 하는데 새로운 용어들이 좀 구체적인 용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용어가 뭐냐면 도갱입니다. 그래서 파일럿 터널 또는 헤딩하고 부르는데요. 자, 터널을 굴착을 해내는 데 있어서 먼저 굴착을 해내는 부분을 우리가 도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이렇게 지금 이런 산이 있어서 터널을 이렇게 굴진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터널을 이렇게 굴진을 해 나갈 때 이 밑에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깊은 깊이죠. 이 위치에서의 지반 조건을 굴착 전에 사전에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터널을 굴착을 해내게 되면 이 굴착을 이제 진행을 뭐 어느 방향에서, 이 양방향에서 할 수도 있고요. 자, 이쪽 앞에 있는 토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퀘스천 마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예상치 못한 파쇄대 뭐 이런 연약한 이 지층이 나왔을 때는 이 터널 시공 과정 중에 이 막장에 이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터널의 전단면을 이렇게 가지 않고 터널의 일부분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 터널의 일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비유, 이게 적절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 군대 영화 보면 이 선발대를 보내죠. 그러니까 본진이 가기 전에 이 첩보병이라 그러나요? 선발대를 한두 명 보내서 앞에 어떤 위험한 장애물이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뒤에 이제 본진이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위험을 인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뭐냐면 도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노선의 중심선에 맞춰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터널 단면 중 제일 먼저 선발대로 굴착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도갱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갱의 역할은 뭐냐면 첫 번째는 지질의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굴착하고자 하는 바로 앞에 어떤 지질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추가 굴착되는 그 부분의 지질을 확인하는 거고요. 물이 나오는 부분을 처리할 수도 있고요. 버럭의 운반로, 작업 공간의 확대 이런 목적으로 지금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도갱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발대를 어떤 위치에 보낼 거냐에 따라서 도갱의 종류가 나뉩니다. 자, 그래서 이 본 단면에 이 윗부분, 정부 부분을 미리 뚫고 나가서 관찰하는 것을 우리가 정부도갱, 아래 요 부분에 있는 게 저설도갱, 터널 단면에 바깥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저하도갱, 뭐 평형도갱, 중심도갱, 위치에 따라서 나누고요. 그래서 이 평형도갱은 뭐 이렇게 터널 단면에 옆에 붙여서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갱의 종류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단 어떤 거냐면 이제 굴착을 해 나가는데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이제 이 굴착을 해 나가는 방법이 터널을 시공하는 방법이 크게 지금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얘기를 했었죠. 하나는 재래식 터널이 있었고 다툼 터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기계에 의한 지금 터널 형식이 있었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굴착을 해 나가는데 이 전체 단면을 한꺼번에 굴착을 해 나갈 거냐 아니면 부분 단면으로 나눠서 굴착을 할 거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터널 단면, 이 터널 뚫고 나가고 있는 이 단면 전체를 한꺼번에 지금 굴착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전단면 굴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이 나가야 되는데 얘를 다 나가지 않고 어느 일부분만 미리 가고 나머지 부분을 확대해서 전단면을 형성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분단면 굴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단면 굴착은 한꺼번에 지금 이 굴착을 이렇게 해 나가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작업 속도가 대단히 빠르지만 지금 이 유연 부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집안이 이 상당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굉장히 견고한 상태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체가 한꺼번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대를 치면 이 본진이 한꺼번에 전진하는 게 이제 전단면 굴착이고요. 자, 이 중에 일부분만 먼저 보내고 뒤쫓아가고 먼저 보내고 뒤쫓아가고 하는 것이 부분단면 굴착이에요. 자, 그래서 전단면 굴착은 터널의 전단면을 동시에 굴착하는 방법이고요. 지진이 대단히 양호하고 토압이 거의 작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충분히 안정성이 확실히 보장받을 때 적용하는 방법이고요. 작업 공간이 넓죠. 한꺼번에 가니까. 그래서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고속 굴진이 가능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시공 중 지질이 불량할 때 다른 방법으로 변경이 곤란합니다. 한꺼번에 갔는데 뭔가 이미 사단이 생긴 이런 상황에 지금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단면이 큰 경우에 동바리를 지금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공사비가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이 보강하는 비용이 더 많아져서 전체적인 공사비 증대가 될 이런 가능성도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노트에 보면 상부 반단면 굴착 이렇게 있는데 그냥 우리 반단면 굴착 또는 부분 단면 굴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 단면을 먼저 굴착한 후에 나머지 부분을 굴착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반단면 또는 부분 단면 굴착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상부에 있는 것을 먼저 하고 하부를 나중에 하게 되면 상부 반단면 굴착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분적으로 지질이 나쁜 경우에 대책 수립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미리 선발대가 가서 확인하고 문제가 생겨도 작은 구간에 생기고 전체 단면을 확대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수립이 용이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 단면을 굴착을 하는데 어디부터 지금 부분 단면을 굴착할 거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건 전단면 굴착이고요. 그래서 단면을 굴착을 해내고요. 지보젤하고 쇼크를 치고 뭐 이런 방법이고요. 자, 지금 있는 이런 버섯형 반단면 굴착은 요 버섯형으로 먼저 굴착을 해내고 나머지를 이제 보강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뭐 저설 도갱 요 부분을 굴착을 해내고 나머지를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단면을 어디부터 보낼 거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 부분 단면 굴착 방법으로 또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굴착의 방법은 저번 시간에 우리 개념적인 이해를 할 때 충분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재래식 공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굴착 과정 중에 이 집안이 이완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강지보제로 잡아서 이거를 보강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고 살펴보면 이런 게 있죠. 나툼 공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상당히 이제 많이 지금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이 나툼 공법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정말 많이 쓰여지는 공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세하게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래식 지보 대신에 락볼트, 쇼크리트, 그 다음에 와이어 메쉬 등 지보제를 사용하여 안반 자체의 강도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번 시간에 거를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완이 충분히 일어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안반의 강도를 얘가 잘 가지고 있을 때 이완을 딱 억제하면서 안반 자체의 강도를 상당 부분 지금 이용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지금 나툼 공법, 뉴 오스트리안 터널링 메서드라고 이제 부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로 사용되는 이제 지보 형태 보면 락볼트가 있고요, 쇼크리트, 와이어 메쉬 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고요. 자, 시공 순서는 천공을 하고요, 발파하고요, 환기하고요. 자, 부속은 뜬돌입니다. 그러니까 발파를 하고 나면 이 발파면이 아주 물론 제어 발파를 해서 스무스 블라스팅으로 해서 상당히 깔끔한 면을 유지하지만 완벽하게 이게 깔끔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떠 있는 돌, 그러니까 빠질동 말동하는 돌이 떼내는 겁니다. 심한 경우는 이 빠질동 말동하는 것이 이 터널 단면이 이완이 되면서 얘가 확 빠지니까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총알 쏘듯이 빵 하고 나가는 힘을 받아서 이런 위험이 있는 것들을 이제 부속을 제거한다 하고요. 그러면 이제 발파를 해내서 터널의 마지막 부분, 막장 부분에 이제 발파된 이제 돌들이 있겠죠, 암괴들이. 그런 이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버럭을 처리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버럭 처리를 통해서 막장 정리가 되면 이 면이 이제 딱 드러나겠죠.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뭐냐면 쇼크리트를 치는 겁니다. 자, 좀 이따가 이제 쇼크리트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것들을 하냐면 락부트를 잡고 그 다음에 계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어떤 이완의 거동이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요. 자, 이 작업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천공을 하고 발파해서 쭉 해서 걷어내고요. 한 단면 이제 전진했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 가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부분에 천공을 해내고요. 발파를 해내고요. 환기하고 여기 있는 부속 제거하고 여기 있는 지금 안정화를 위해서 쇼크리트 치고 락볼트 바꾸로 한 번 전진했죠. 다음에 다시 천공을 하고 발파를 하고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면서 또 이렇게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을 이루는 이런 이 공정이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터널을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런 지금 이 작업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식굴착의 방법인데, 이게 이제 기계를 갖고 하는데, 이런 기계를 우리가 TBM이라고 불러요. 터널 보링 머신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건 발파에 의한 게 아니고, 무진동 물발파로 전단면을 보통 일반적으로 가고, 도갱을 뚫을 때 이 TBM을 사용한 후에 나툼을 쓰는, 그러니까 TBM과 나툼을 병행하는 이런 방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 TBM 기계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상당 부분 뭐 사진을 봤지만 뭐 개념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터널 면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발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게 굴진을 해 나갑니다. 앞으로 이제 붐대가 아니라 이렇게 이 스트로크로 앞으로 미는 거죠. 그래서 굴진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오므려 트린 다음에 지금 장비가 전진을 하고 다시 옆을 잡고 앞으로 가고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뚫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강아지가 지금 뚫듯이 이런 터널을 굴착하는 방법을 우리가 TB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래식 방법, TBM 나툼공법의 장단점, 뭐 이런 굴착 과정의 특성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파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반을 보호하는 지보재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쇼크리트입니다. 이게 쇼크리트, 샷크리트, 이게 샷크리트, 콘크리트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샷하는 게 던져서 붙이는 어떤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뿜어 붙이기 콘크리트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뭐 누구는 발음을 샷크리트 또는 뭐 쇼크리트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역할은 뭐냐면 집안을 조기에 폐합시키고 초기 변이를 억제하기 위해 굴착구 가능한 한 빨리는 뭐냐면 터널을 지금 이 뒤에는 지금 여기에 라이닝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복공이 붙어 있는 상태고. 자, 이 막장에 굴착을 해서 이런 면이 나타났을 때 여기는 보강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게 터널이고요. 자, 이 터널이 지금 어떻게 돼요? 옆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변이가 해서 올라오려고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오목불록한 이 부분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폐합을 시키는 게 쇼크리트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계란을 딱 깨려고 그러면 쉽지 않은데 계란에다가 그물 하나를 딱 놓고 그러니까 폐합이 안 된 상태에서 놓고 딱 하면 잘 깨지잖아요. 약하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단면을 딱 형성하는 그래서 이 폐합시켜서 초기 변이를 억제시키려고 하는 이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쇼크리트의 기본적인 역할이고요. 자, 그래서 안반의 이완을
최대한 빨리 방지를 하고요. 자, 요철 부분을 채워서 응력 집중을 막고요. 그 다음에 아치를 형성해서 전체적인 전단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쇼크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쇼크리트가 어떻게 시공이 돼야 되는가, 뭐 이런, 그 다음에 기본적인 특성이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지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자, 특징은 광골면 지질에 적용 가능하고요. 소형 기계로 쓸 수 있고요. 거푸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뿜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콘크리트 두께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뿜어 붙이는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뿌리면 뿜어 붙이는 거에 대해서 계속 달라붙으니까 두께를 조절할 수 있고요. 굴착후 조기에 내벽을 형성할 수 있고, 뭐 용수에 많은 곳에서는 조금 이제 쓰기가 이제 부적당한 이런 겁니다. 자, 종류, 습식, 건식 뭐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좀 이따가 지금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쇼크리트를 배합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 이 터널이 끝나면 바로 이제 다음 시간 강의부터는 지금 우리가 콘크리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배합 설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콘크리트 재료가 지금 어떻게 돼? 물, 시멘트, 뭐 장골재, 굵은 골재, 기타 등등을 이제 섞자, 여러 가지를 섞어서 비빔밥처럼 이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설계자가 원하는 성능이 있어요. 강도가 얼마 이상이고, 뭐는 어떻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지금 물, 시멘트, 골재를 각각의 몇 대 몇으로 섞을 거냐, 이 배합의 비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배합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배합 설계의 타켓이 되는 거는 주로 언제 어떤 거냐면, 이렇게 섞는 거의 목표점은 첫 번째는 강도를 가져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리바운드량이 적어야 돼요. 자, 쇼크리트는 뿜어 붙이는 겁니다. 쫙 해서 딱 붙어 있는데 붙어 있지 않고 다시 떨어져 나와요. 이게 이제 리바운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떨어져 나온 놈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뿜어서 딱 봤을 때 얘가 딱 하고 이제 붙어줘야 되는 거지. 얘가 떨어지면 지금 이 재료 소모량이 너무 이제 과다해지니까 리바운드량이 적어야 되고요. 그러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부착성이 당연히 좋아야 얘가 쫙 달라붙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뿜어 붙이는 거는 관을 가지고 얘가 쭉 파이프에서 압력을 갖고 쏘는데, 이때 막힘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호수에 막힘이 없는, 그러니까 골재 사이즈가 지나치게 커서 지금 이 호수를, 이 쇼크리트 뿜어 붙이는 호수를 막히게 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리바운드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재료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하는 부분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벽과 직각으로 지금 쏴서 붙여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면에 대해서 이렇게 붙여야지. 이 면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죠, 리바운드량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쭉 가서 쏠 때 셌다 약했다 그러면 쫙 했다가 떨어졌다,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쭉 꾸준하게 이제 붙여야 되고, 분사거리도 한 1m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요. 골재 최대 치수나 13mm 이하로, 너무 굵으면 잘 떨어진다는 얘기고,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좋고, 또는 조광재, 빨리 굳는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좋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벽면의 뜬돌을 제거해, 부석을 제거해라. 그러니까 뜬돌이 있으면 가서 뿜어 붙이다가 이 뜬돌 부석하고 같이 떨어져 버리니까, 같이 이제 이 제거가 되니까 이 뜬돌은 미리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쇼크를 쳐라, 이런 거고, 일회 타설 두께는 최대한 좀 얇게 한 10cm 이하로 타설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 지금 쇼크리트에 대해서 저번에 개념적인 이해를 할 때는 터널의 전반적인 부분에 살펴봤고, 오늘의 이제 강의는 주로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기사 시험 문제는 큰 이런 뭐 개념적인 이해도 이제 언급이 되지만, 이런 구체적인 부분, 특히 쇼크리트 현장에서 많이 시공이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런 터널 현장에 갔을 때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 하나가 쇼크리트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지역적일 수도 있지만
문제에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숙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쇼크리트 배합 설계시 고려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뭐 이런 문제. 뭐 쇼크리트의 리바운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쓰시오. 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는 거는 크게 딴 거는 아닙니다. 지금 뭐 건식이냐 습식이냐 있는데, 자, 쇼크리트는 기본적으로 콘크리트죠, 그죠? 그래서 지금 물, 시멘트, 골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건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물을 나중에 지금 여기다 섞어서 이 혼합을 마지막에 섞어서 뿜어 붙이는 거를 우리가 건식 이렇게 얘기하고, 습식은 미리 섞어 놓은 상태에서 얘를 뿜어 붙이는 거를 지금 습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공이 다 얘는 빨리 굳어야기 때문에 급결제를 이제 쓰는 이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락볼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밑에 있는 게 락볼트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적인 볼트와 뭐 똑같은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 안반에다가 지금 박아놓는 거예요. 자, 터널을 이렇게 발파를 나가는 면이 단면이 이렇게 됐는데, 자, 어떤 부분에서는 얘가 떨어질 듯 말 듯 이렇게 불안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게 우려되는 부분도. 자, 얘가 뽑자니 뽑히진 않고 터널 단면이 여기서 형성되니까 뭐 뽑아내면은 이 여골도 많이 생기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을 지금 볼트로, 여기 볼트죠? 볼트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락 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완된 안반 표면을 천공하여 깊은 곳의 경화까지 이 부분 경화까지 볼트로 고정시켜서 안반의 탈락을 방지하고, 여기 이 이완된 이런 지금 안반 자체도 전체적인 힘을 받는, 물론 쇼크리트 쳐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거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이걸 우리가 락 볼트라고 하고, 자, 요 옆에 있죠. 긴장력을 가하는 경우는 락 앵커. 크게 보면 지금 안반에 쓰는 앵커가 있고요. 그래, 토사에 쓰는 지금 앵커가 있는데, 자, 둘 다 지금 앵커는 뭐냐면 이거 합쳐서 우리가 그라운드 앵커, 뭐 집안 앵커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얘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 흑마기 벽체 이런 데 많이 쓰는데, 자, 이 쭉 찔러 넣고요. 지금 여기에 장착 정착부가 있고요. 얘를 당겨서 딱 잡아놓는. 그래서 이 파괴되는데 이 파괴면에 힘을 가해서 이걸 잡아놓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앵커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다시죠, 다. 자, 이 볼트는 그렇게 힘을 가해서 긴장력을 가한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볼트를 가지고 묶어놓은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 볼트, 안 말씀은 락볼트라고 얘기하고, 시공은 천공하고 어떤 페이스트를 채우고요. 거기다 락볼트를 삽입해서 쪼아주는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락볼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툼공법에서 주요 지고재 형태를 띠는 지금 락볼트와 그 다음에 쇼크리트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 터널의 다른 이제 특수한 공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이제 개착공법 오픈컷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도심지에서 지하철 공사하면서 너무나 빈번하게 봤던 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하철을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 밑에다가 터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터널을 이렇게 굴진해 나가면 위에 차가 있는데, 터널이 이 지하차도 면에서 상당히 깊은 깊이에 들어간다면, 차가 있는데 이 부분에 들어간다면 여기를 굴진해 나가고 이 터널에서 이 지표면까지 이격거리가 상당하다면 이렇게 굴진할 수 있겠는데, 터널을 어디에 두고 싶은 거냐면 여기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토피고가 지나치게 나서 이 뚫고 지나가면 이쪽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위험성도 피하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돼요? 미리 얘를
굴착을 해놔요. 그러니까 오픈 컷을 한 거예요. 열어놓고 이 안에 부분에 터널을 시공을 해놓은 다음에 되메우기를 통해서 지금 이 안에다가 터널을 형성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개착식 터널하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원래 있던 데다가요 옆에다가 지금 여기 뭐 C8 이렇게 돼 있지만 흙막이 벽체를 막습니다. 이거는 꼭 시트 파일만 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쓰는 지금 뭐 엄지말투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CIP를 쓸 수도 있고요. 다양한 흑막이 벽체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간을 형성한 거죠. 물론 이 상황에서도 상당히 벽체 강성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지금 뭐야? 스트러트를 쭉 갖다가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강하는 이런 거고요. 자, 그 상황에서 터널을 형성하고 되메우기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 공사 과정 중에 차가 계속적으로 다녀야 되면 요 위에 복공을 둬서 지금 이 차가 주행할 수 있게 이제 하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 되메운 다음에 지금 면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개착식 터널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착 터널의 지금 특징, 뭐 장단점을 본다면 이런 거예요. 지상에서 큰 도랑을 구착해요. 그 속에 터널 볼체를 구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심지 터널, 지하철 터널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마 보셨던 이런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 평탄한 지형에 얕은 터널을 구축할 때, 그러니까 토피고가 상당히 낮을 때, 그러니까 터널 위에 토피가 낮을 때, 시공성, 견제성, 안정성 등이 우수한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를 보면 쉴드 터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터널을 굴진하는 방법은 발파에 의한 굴진, 그러니까 나툼 터널이 대표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식 굴착, TB에 의한 굴착이 있는데 이 쉴드 터널, 쉴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영어로 여러분들 쉴드, 오락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보죠. 쉴드가 뭐 방어력이 얼마야 어쩌고 이렇게 하죠. 이게 방패죠, 방패. 자, 터널을 굴진해 나가는데 요 굴진하는 요 뒷부분에 바로 이런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자, 여기에 그림을 먼저 보고 와서 얘기를 합시다. 자, 터널을 굴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요 뒷부분에 바로 방패, 쉴드를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요 쉴드를 가서, 그러니까 막대 안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전진하면서 요 좁은 당구간은 노출되는 거를 우리가 라이닝으로 처리를 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쉴드 터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런 쉴드 형태를 쓰는 거는 이 주변에 지금 지반이 상당히 약할 때, 그러니까 토사의 터널을 굴진을 할 때 상당히 많이 쓰게 되는데,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전진을 해 나가면서 발파에 의해서 지금 하기보다는 기계 굴착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쉴드 터널은 굴착 방법을 지금 TBM이랑 같이 묶여집니다. 그래서 TBM 쉴드, 이게 거의 하나의 조합처럼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TBM은 굴착 기계를 얘기하는 거고, 쉴드는 뒤에 있는 부분을 지금 이 보호하면서 쫓아가는 부분이요. 얘가 이제 같이 조합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고요. 자, 쉴드 터널은 쉴드라고 부르는 강제통, 방패를 지중해 압입하여 막장 토사를 압출하면서 선단 부분을 굴착, 그 쉴드 후방에서 이 세그먼트를 조립해서 라이닝을 지금 1차적인 복공을 형성하는 거고요. 연약 지반, 대수, 물이 나오는 지반에서 개발돼서 현재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거고요. 자, 장점은 뭐가 있냐면 상부 지반에 대한 영향이 적다. 쉴드로 지금 이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소음 진동도 상대적으로 작다, 이런 지금 이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특수 터널로 소개하고자 하는 거는 침매 터널입니다. 침매국법. 이거는 여러분들 부산에 여러분들 있으니까 한 번쯤은 이거 가보셨나? 여러분들 거가대교 지금 건너기 전에 가덕도 쪽에 가덕도에 터널이 하나 있죠. 이게 침매, 해상으로 가는 이제 침매 터널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매 터널은 뭐냐면 지금 이 물 아래 또는 지하수면 안에 터널을 시공하는데 미리 이런 큰 세그먼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침상을 만들어서 터널 단면에 이런 이 터널 뭐 원형일 수도 있고요. 이 한 세그먼트를 지상에서 이제 만든 다음에 얘를 끌고 가서 이 물이라 그럴까요? 이 밑에다가 바지선을 뭐 이렇게 띄워놓고 얘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깊이까지 한 세그먼트를 형성을 하는 거를 얘를 계속적으로 이어붙여서 여기를 연결하고 해서 터널을 형성하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침매 터널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해상에서 하저에 이런 터널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 여러분들 우리 가덕도일 때 이렇게 침매 터널을 써서 지금 이제 썼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방법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침매 터널이 시공된 부분도 있으니까 뭐 하여튼 이런 뭐 침매 터널을 보면 사실 공사 규모가 워낙에 이제 크니까 이런 부분이고요. 뭐 이렇게 여담처럼 시간이 뭐 시간 이거 뺄게요. 다른 얘기하면 대면 수업이었으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면서 할 텐데 빼고 다른 부분을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 터널의 환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터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요? 이 지중해 지금 이 긴 연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공간이 문이 요쪽밖에 없죠. 그죠? 요쪽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공사 과정 중에도 그렇고, 여기 공용 중에 사용 중에도 그렇고,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상당히 오염돼서 지금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공사 과정 중에 얘를 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보려고 해요. 자, 여기에 터널을 굴진해서 어느 깊이까지 갔다고 칩시다. 여기가 이제 막장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를 하고 있냐면 발파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먼지도 많이 나고, 지금 이 전체적인 이 작업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겠죠. 이게 이 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안에서 막 먼지구덩이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 여기를 어쩐든 얘를 지금 이제 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 관을 하나 묻어서 여기에 좋은 공기, 바깥에 있는 좋은 공기를 이쪽에 불어넣어요. 그러면 나쁜 공기들이 이쪽으로 쭉 빠져나가겠죠. 그죠?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터널이 이렇게까지 전진을 했는데, 자, 이 관을 역시 이렇게 묻는데 여기서 빨아들여서 갖다 버려요. 그러면 이 나쁜 공기가 이쪽으로 빨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면 좋은 공기가 이렇게 전진을 하겠죠. 그래서 이 방법에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눈 게 배기식이냐 송기식이냐를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이렇게 불어넣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송기식하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불어넣는 거를 기식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원래는 이런데, 자, 배기식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객내 도중에 배출되는 가스가 모두 막장으로 흘러갑니다. 자, 배기식이에요. 자, 여기 송기식이에요. 자, 여기에 나쁜 공기가 어떻게 돼? 다 막장 가서 이렇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 이런 거고요. 풍관은 연안관을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빨아들였는데 이게 관이 어떻게 돼요? 빨아들여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약해지면, 여러분들 파이프인데 빨아들이면 이렇게 쭉 쪼물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약한 이런 거를 못 쓰고 좀 강한 이런 관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터널의 진척에 맞추어 송풍기 규모를 바꾸지 않으면 불안정하다. 자, 여기에 지금 바람이 뭐 불어넣거나 하는 것들을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 여기에 있는 이 모터의 지금 이 용량이 바뀐다. 자, 막장부에는 반드시 여기에 팬을 설치해서 잘 빠져나가게 한다. 이런 거고요. 자, 송기식 방식은 오염 공기가 객내 전체를 통과를 합니다. 여기에 주로 오염되어 있는 막장부에 있는 공기가 쭉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돼? 다 오염시키는 거죠. 자, 풍관을 연한 것을 사용하면 높음이 커지고, 연한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터널 진척에 맞춰서 역시 지금
이 모터에, 그러니까 이 송풍기 용량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고. 자, 이런 게 이제 집중식인데 쭉 한 관을 연결하는 방법이요. 이 집중식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직렬 방식이 있어. 자, 여기에 송기관이든 배기관이든 얘를 이어 붙여서 연결을 해서 여기에 모타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 이어 붙인 거죠. 그러니까 한 세그먼트를 송기배기를 계속 이어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연속식 있고 단속식이 있는데 단속식은 가운데를 완전히 열어놓은 거고요. 연속식은 하나의 관인데 모터만 나눠서 쓴다 이런 거고요. 관이 이음 부분에 누풍 우려가 있고 풍관이 연질이면 그 다음에 송풍기가 고장나면 옆에 송풍기가 부담이 커진다. 뭐 이게 당연한 거고요. 왜냐면 걔가 놀고 있으니까 한 대가 더 용량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단속식은 단속되어 잘라져 있으므로 누풍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다. 이런 지금 이제 이 장단점이 여러분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공사가 완료돼서 사용 중의 환기 방식은 뭐 핵묘식, 뭐 송기, 뭐 배기식. 이번에 여러분들 그림 봐가시면서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를 띠게 된다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핵심적인 터널을 할 때 알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안반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정리는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T뱅 공법의 장점은 단점은 나툼 공법의 장점은 단점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재래식 공법의 장점 단점은 어떤 거다. 공법의 기본적인 원리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조금 더 나간다면 지금 여러분들 뭐 배수 터널의 단점은 그 다음에 터널 단면의 형태에 따른 장단점은 뭐 이런 부분까지 원리적인 부분은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툼 터널이 우리나라에서 워낙 많이 쓰여지고 하시다 보니까 지금 나툼 터널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락볼트의 기본적인 역할, 뭐 그다음 시공 방법, 쇼크리트의 역할, 시공 방법, 특히 리바운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 쇼크리트의 뭐 어떤 종류, 건식, 습식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굴착 순서에 따라서 굴착 공법을 전단면으로 할 거냐, 아니 부분 단면으로 할 거냐인데 부분 단면 중에 어디부터 갈 거냐에 따라서 지금 단면의 이 명칭들이 바뀌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나툼 공법은 뭐 다시 얘기를 해도 워낙 나툼 공법이 지금 뭐 많이 쓰니까 제일 중요해요. 나툼만큼은 충분히 여러분들 숙지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 터널 공학의 개론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기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좀 보조적인 부분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